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그 설계 변경 3회 이상 공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3회 이상 된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려면 좀 네.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도 19호선 도로 확보장 공사로 하는데 설계 변경이 횟수가 3이에요. 1차, 2차, 3차. 물론 당연히 설계 변경하면 설계 비용 자체로 인해서 예산들이 더 수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통북 지하차도 개설 공사도 지금 설계 변경이 4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 시도 1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1차 때 배수 계획 변동, 지작물 철거, 폐기물량 변경으로 해서 1차 했고, 2차가 구조물 깨기, 폐기물 처리, 정기안전 점검비, 3차가 배수 계획 변동, 물가 변동, 2에서 4위까지. 그 다음에 통북 지하차도 개설 공사는 1차가 설계 변경 내용이 우기 대비 강관 가시설 설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 2차는 비탈면 보호 공법 변경, 통북구가 철거 가시설 한 거고요, 감한 거. 3차는 현장 수급 어려운 자재사급 전환. 그 다음에 4차는 배수 펌프 시설 변경, 고가교 철거, 야간 인양 장비 변경, 배수 펌프장 권리동 추가를 해서 4번씩 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예, 저희가 그 통북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량으로 설치되어 있던 부분을 이제 철도 위에서 지금 이제 경부 철도 위에서 전철선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돼서 저희가 이제 그리고 그 대체 노선이 이제 폐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다시 만드는 그런 노선이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지하 이제 배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배수 펌프장 이제 추가 설치라든가 또 기차 선로 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통제들이 많이 있고 그 통제들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 여건에 맞춰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 설계 변경, 잦은 설계 변경은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업을 철저히 세우셔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좀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안중 성심중앙병원 그 맞은편 주차장에 그 중기 지방재정에 담았습니까? 거기 그 주차장 이번에 하는 거? 예, 담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주차 타워 지금 주차 전용 건축물을 5곳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 사업을. 그게 내년도면은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지금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같이 병행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제 반영은 돼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그 남북권이나 북부권에서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서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좀 맞습니다.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업무 쪽을
조금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이 자동차 정비 공장들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아니면 저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그게 하는 부분은 이원화됐습니까? 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제 주로 그 전문 정비업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인허가라든가 지도 점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륜자동차 지정 정비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륜자동차 관련된 거는 환경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관련은 있습니다. 업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륜자동차 그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 50cc 뭐 그 정도 이상 되는 것들 지금 점검하는 정비소가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6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별로 어떻게 돼요? 서부에도 이제 한 개가 있고요. 그 남부하고 북부에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서부 같은 데는 그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보면 소형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보면 젊은 층보다는 대부분 그 노령화된 그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운행을 하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비소가 없어가지고 평택으로 오고 또 점검을 받기 위해서 뭐 북부로 간다는 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지인이서탄 같은 경우에가 예를 들어서 뭐 서부권으로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하고 평택에 있는 분들이 오토바이 끌고 평택까지 온다고 생각을 하면 참 이거 상당히 아찔한, 예? 그쵸? 예, 아찔하죠.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얻다가 싣고 가서 점검을 받으면 괜찮겠지만 트럭이나 이런데 없으면 또 그걸 끌고 가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자동차 전문 그 정비업체 협회하고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 쪽에도 하나 좀 업소에서 이제 그 개설을 하면 되는데 좀 잘 안 하려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예, 그렇겠죠. 왜냐하면 협회하고 지금 투자 협의를 대비 예, 수익이 지금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협회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예. 최소한 안중에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안 되면 뭐 시에서 정책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그 농촌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예. 자동차도 아니고요. 오토바이를 끌고 가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보니까 아까 제가 다 모든 과 지적을 했지만 가로등, 보안등 여기도 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뭐 제가 따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네네. 좀 지역 업체가 골고루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7분 발언도 했고 우리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 이윤아 우리 의원님도 했고 저도 했었는데 그 교통약자들 그 문제로 저희가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뭐 특별교통수단 증차 추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뭐 즉시콜 확대, 뭐 운전은 추가 채용 뭐 이런 게 했는데 지금 그 바우처 택시 외에는 웬만큼 좀 그래도 진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즉시콜 그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었죠. 네, 했습니다. 예.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그 4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그 즉시 콜제를 운영하면서요. 그 이제 성과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콜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좋게 나왔고 그거 그 실질적인 조사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그 했고요. 예. 현재 이제 좋은 거로 예,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예약제에서 변경한 즉시콜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라고 해서 그 조사한 게 보니까 매우 만족이 56%가 나왔고 만족이 19.5%. 그래서 만족 대체적으로 이제 만족하는 게 한 75.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이 한 10%, 불만족이 7.9%.
아마 불만족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 같아요. 지금 예약콜로 했을 때하고 즉시콜로 했을 때 이제 즉시콜로 하다 보면 교통 체증이 막 많이 그 아침이나 저녁 같은 거 맥히고 그러다 보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어서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좀 네.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래서 불만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매우 불만족이 한 뭐 6.6%에서 불만족 부분이 한 14.5%.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잘하셨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교통 약자들이 좀 그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고덕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DRT 이 사업이죠, 그렇죠? 네, 예. 예. 지금 고덕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뭐 교통 체계가 지금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시골에서 지금 현덕하고 이제 서탄이 아마 시행 예정인데 이게 5천 미만으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15인승을 개조해서 10인승으로 고쳐서 지금 운전자까지 해서 11명이 타라게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운행 시간대에도 아침 6시부터 해서 12시까지 하는 예.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본래 취지는 예를 들어 현덕면이다 그러면 현덕면 관내만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관내 한 주차장 내가 부른 주차장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주차장까지를 태워다 주는 거죠, 이제 즉시콜로 부르면.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뚝버스가 결국 이제 수용답형 버스라는 게 원래 이제 그 교통의 결전점까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덕에서 현덕 내부를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중 터미널까지 이제 연결하는 걸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1,450원만 내면은 뭐 내가 하루에 뭐 10번이든 100번이든 뭐 불러서 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이 그 기반 시설이 열악한 데들은 보통 한 시간대 차가 한 대가 있을까 말까요. 2시간대 있는 데도 있고 3시간대도 있는 데 있고. 예를 들어서 안중 터미널을 그 제의하고 놓고 봤을 때 현덕 뭐 대할리에서 안중 뭐 저기 서부복지타운까지 간다. 그러면 문제는 안중 그 신터미널에 가장 가까운 거기 뭐 그 농협 경제사업장 아마 그 근처가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 버스 정류장까지를 이제 불러서 가요. 그럼 거기서 차를 기다려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내 돌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그 목적지에서 타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상당히 시골 같은 데는 문제가 된다 이게. 시내 같은 경우 차가 자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터미널까지 간다고 해도 신터미널에서 또 서부복지타운까지 가는 차가 자주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 장소는 그런 특수한 경우 몇 군데 정도는 좀 선정을 해서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안중으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서부복지타운이라든가 구터미널 있는 쪽 뭐 그 시장 쪽이라든가 뭐 신터미널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 큰 데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게 저는 이게 효율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정책적으로 보면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제 뭐 이제 현덕을 예를 들면 현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천원 택시, 공구형 택시가 한 16개 마을이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이제 서부복지타운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그 공구형 택시가 많이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용답형 그 버스는 원래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곳까지 다 이렇게 또 정류장까지 연결시켜주는 건 사실 좀 현행 뭐- 법상으로 좀 어렵고요. 네, 모든 데를 가는 거는 사실 뭐 어려워요. 그러나
주요 거점까지는 그래도 한 두세 군데는 가져야 되지 않나. 뭐 내가 서탕 그 쪽은 부분은 아마 저희가 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그 적극 고려해 하게 되면 주셔야- 예, 네, 한번 해주시기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지역이 이제 농촌 지역이고 또 뭐 서탄이나 현덕 같은 경우에 이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번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민간 버스 폐차 시 지급된 지원금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감가상각비가 이제 9년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폐차가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회수합니까? 회수는 안 합니다. 회수 안 합니까? 그러면 예, 그거는 절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민간 회사로? 그렇죠. 폐차금.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차량이 9년인데 네, 보통 이제 2년 연장해서 11년 정도까지 이제 운행을 하거든요. 네. 그 차를 저희가 사준 건 아니고 어차피 차는 이제 민간에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폐차비는 이제 거기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예예. 예,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행 결손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그 용역회사들을 보니까 모 연구원에서 2번, 또 다른 연구원에서 2번, 다른 연구원에서는 1번이에요. 처음에 19년도에는 대략 용역 금액이 한 1,800만 원, 20년도에 2,600만 원, 2021년도에 한 3,9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에 좀 많이 올라서 5,300만 원, 2023년에는 5,9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겁니까? 2019년도에는 이제 금액이 적어서 이제 수유 계약을 했고요. 예. 2020년도부터는 입찰 일반 경쟁 입찰입니까? 입찰을 통해서 이제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 이번에 결산검사 내용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버스 운행 관련 보조금에 관련돼서 좀 지적사항이 좀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시내버스 관련 시의 보조금이 총 732억 7,500만 원. 그중 비수익 노선의 재정 지원 금액이 333억 700만 원. 관련 보조금이 한 45.4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게 전년 대비 한 7.44%가 증가했다. 이런 그 지적이 좀 나왔고요. 비수익 노선의 보조금의 산출 방법은 연 1위 외부 용역회사를 통하여 산정된 평택시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산정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카드 단말기,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는 환승 할인, 노인 및 청소년 할인 보상에 비해 객관성이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이윤아 우리 의원님께서도 결산 검사에 들어가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금이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래서 버스 회사들이 가급적이면 그 이제 그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좀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요. 또한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결손금은 저희가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그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일단은 그 결손금 용역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객관성 있고 가급적이면 이제 정말
정당하게 업체가 선정될 수도 할 거고요. 또한 그리고 이 용역사들도 그 업체들의 이제 어떤 그런 그 결선 현황을 파악할 때는 좀 그 모든 자료가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선 및 권고 사항은 비수익 노선의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연구 보고서의 적정한 검토. 그러니까 이 연구 보고서들의 뭐 실리를 안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우리가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보조금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수준을 검토하여 버스 업계의 안정적인 운행에 필요한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과태료 관련해서 과태료 교통사업 특별하게 징수율 재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과태료가 이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종합관제사업소 이렇게 해서 이제 과태료를 많이 내죠, 그렇죠? 네. 근데 주로 아마 종합관제소에서 건수가 제일 많고 아마 금액도 그쪽에서 제일, 네. 액수가 제일 클 겁니다. 그러나 종합관제소가 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 쪽에서는 좀 지금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니까 대중교통과가 2022년에 619건이에요. 그 다음에 2021년에 19건에 9,200만 원의 과태료를 냈고 2021년에 484건에 9,100만 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2022년에 단속 건수가 547건에 3,600만 원, 2021년도가 536건에 3,3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매긴 거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세 개 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단속 건수가 전체 39만 8,941건이에요. 과태료가 145억 200만 원. 상당히 많이 지금 과태료가 나왔네요. 건수가 전년 대비 10만 3,893건에 35.21%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 관련해서 적게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당연히 이제 체납액으로 이제 2월이 될 테고요. 가상금이 이제 증가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교통행정과나 대중교통과 뭐 종합관제소 뭐 이런 데서는 대책 마련을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차량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부가 체계가 지금 사람이 아니고 지금 차량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다 틀립니다. 이 항목 지금 있는 항목별로 다 틀립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이제 차량 위주로 되어 있고요. 뭐 교통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이 내용이 다 틀립니다. 이게 전부 다 여기 있는 이게 지금 차량 위주의 부가로 가다 보면 뭐 사실 그 과태료 같은 거 뭐 미납된 거를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위주로 가다 보면 또 이게 아무래도 자기한테 직접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체계 그 부가 체계를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람 위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방법도 한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주한테 부과를 해가지고 안 내는 경우는 이제 채권 확보를
건물에다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과태료 같은 거는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차량에다 압류를 등록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키면은 바로는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자동차가 이전되거나 폐차하거나 할 때 이제 내게끔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권 확보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주간 그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게 교통 행정과하고 이제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건수가 조금 적지만 그 인력 그 부족한 인력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 포상제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서 이런 미납금들이 그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강정구 의원님 예,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반적인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보면 전 예산 과편성에 대한 지양, 국도비 보조금 과반납, 뭐 연말 집행률이 연말 몰아쓰기, 뭐 2월 사업 최소화, 명시사고열 뭐 최소화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각 분야별로 또 현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행정 이 지금 안전총괄과 직제를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인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좀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뭐 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한 예, 부서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강정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